그럼 좀 더 우리가 컨테이전에 대한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상에서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And she leaves out a bucket of warm water and some soap, and then she douses everything in hand sanitizer after I leave. I mean, she's overreacting, right? Not really. And stop touching your face, Dave. Cover your mouth, please. Fuck off, lady. You will only be able to give out 50 doses today. That's our Forsythia 11. That's Hey, excuse me, there's a line here. Excuse me. The drug ribavirin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gainst this virus. Yet, Homeland Security is telling the CDC not to make any announcements until stockpiles of the drug can be secured. Well, Dr. Gupta, there continue to be evaluations of several drugs. Ribavirin is among them. But right now, our best defense has been social distancing. No handshaking, staying home when you're sick, washing your hands frequently. 대표님께서는 좀 기억에 나는 장면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생필품 사재기 비슷한 난리가 장면이나 나죠. 또는 뭐 나중에 이제 백신을 지급할 때에도 순서대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네. 오늘 배급분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끝났다. 하니까 막 줄이 순식간에 흐트러지면서 네. 막 그냥 완전히 난리가 무질서한 나죠. 혼란 그렇죠. 도시락 상태가 놔줄 되고 때. 그 다음에 갑자기 사망자가 급증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합당한 어떤 장례 절차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유럽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죽음이 임박한 환자인 것 같지만 네. 대면 면회도 불가능하고 막 이런 상황들은 영화에서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잘 암시한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서도 그 CDC 국장님이 뭐 인터뷰를 하는데 네. 소셜 디스턴스를 잘 유지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뭐 얼굴 만지지 말라, 그 거리두기 해라 맞아.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지금도 하고 현실에서 그렇죠. 다 듣고 있는 얘기가 이 영화에 다 이미 네. 나온 거였죠. 그리고 그 케인트 윈슬렛이 분한 의사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실은 병원이 부족해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너무 병원이 부족해지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네. 체육관을 비워가지고 네. 그 체육관에다 병상을 놓고 네. 병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 체육관 병상에서 죽어가는. 네, 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네. 그때도 막 케인트 윈슬릿이 걸려가지고 되게 네. 어떻게든 이제 뭐 이제 과학자 의사로서 뭔가 정도를 지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감염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대한 뭔가 거리를 그렇죠. 두려고 하고 호텔방에서 그래서 그냥 자기 자가격리하고 자기하고 접촉했던 사람 다 파악해서 다 네.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장님과 통화해서 네. 국장님이 괜찮다 하는데 결국에는 네. 그렇게 되는 장면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던 의료진이 아, 네.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다는 거 사실 이게 되게 불합리하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이미 일어났죠. 네. 저도 기사에서 너무, 봤는데 너무 의료진이 감염돼 사망한 안타까웠어요. 케이스도 있었고 네. 중국 우한에 그런 의사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말미쯤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그다음에 네. 뭐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네. 뭐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예. 비슷한 게 있나요? 지금 그 영화에서는 아마 백신을 만든 걸로 나와 백신이군요. 있거든요. 네. 예, 그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일단 처음에 어떤 그 원숭이 실험 동물한테 주사를 했을 때 네. 그 백신 효과가 있는지 보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코로나 연구도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네네. 코로나가 처음 알려지고 2달 만에 네. 학술지에 코로나 관련 논문만 1,300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연구진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CDC라고 하고 WTO의 그 연구 대상 그 후보 물질로 등록된 것만 네. 35가지 정도 되고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사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그래갖고 높다고. 이제 실제 임상 실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만큼 지금 빠르게 사실 이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네,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사회적 거리로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뭔가 하고 싶은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소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소한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소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맞아요.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거 하면 뭐 하냐 결국에는 천천히라도 퍼질 건데 근데 좀 비유를 들자면은 소주 한 병을 1시간 만에 다 마셨을 때랑 한 달을 나누고 천천히 마셨을 때 우리 간이 분해할 수 있는 의미가 그쵸?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 영화에서 뭐 대표님이나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 과학적으로 좀 고증이 정말 잘 됐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잘 됐기 때문에 다큐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래도 특히 잘 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 잘 됐다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좀 그래도 아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다 싶은 게 있으면은 좀 한 가지씩 언급해 주시면. 작가님 먼저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아까 아웃브레이크 욕하면서 봤다고 얘기했지만 이 처음 볼 영화는 때부터? 네. 정말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네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지 하면서 네. 생각을 봤는데 딱 하나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영화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네. 왜 중간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백신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알고 있는 연구진이 자기 몸에 주사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주사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네. 자기 아버지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제 그 굿나잇 키스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바이러스를 받고 네. 자기가 걸리지 안 걸리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게 되게 그랬던 게 백신 맞는다고 항체 바로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거든요. 근데 백신 맞고 보통 현실에서 사망할 수 있죠. 보통 한 2, 3주 정도 있어야 생기는데 그 전에 가면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몇 주 후라는 게 없이 바로 가는 장면이 너무 좀 나오니까 빨랐다. 혹시나 어떤 분들 나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오늘부터 그냥 나가도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사실 그게 조금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네. 대표님께서는요? 예, 저는 사실 뭐 고증의 좋은 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큐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됐다고 보고요. 비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것보다도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가오는 화두가 네.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서식지를 빼앗긴 박쥐가 인간의 농장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게 이제 퍼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계속 그 자연 생태계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교란하고 네. 이게 우리 인간과 인간의 과학 기술이니까 네.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SF에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5만 가지 재난 상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든가 외계인까지 오는데. 외계인이 침공을 해온다든가 또는 뭐 지진이나 뭐 화산 이런 네. 여러 가지 재난 SF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SF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까지는 SF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네. 그로 인해서 뭐 일이 줄어들고 다들 직장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나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코스닥, 코스피, 나스닥에 폭락할 줄 몰랐고. 네. 그래서 사실 그쪽 경제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보다도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나타날 후폭풍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네. 보통 SF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네.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과거로 치부해요. 예를 들어 30년 전에 무슨 질병이 돌아 다 죽었다. 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 대부분 스킵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중간 과정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 질병이 퍼져나가면서 사회의 구석구석에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하나씩 보내주고 네. 보통은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영화가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네.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현실로 또 다가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개봉 당시의 평점이 되게 좀 단조롭고 좀 그쵸. 심심하다 영화 해서 평점이 6.7점이었어요. 사실 이게 영화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너무 많고요. 맞아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영화를 만들 땐 재미가 없는데 다큐로 보면 네. 정말 재미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요즘에는 평점 남기신 분들이 다 10점을 남겨가지고 네. 평점대가 막 8점, 9점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또 좀 되게 재밌다 싶었고 네. 내용들이 너무 재밌네요. 그 밖에 또 혹시 대표님이나 작가님께서 뭐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던가 바이러스, 세균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뭐 하나, 두 개씩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제 감염 열도라는 만화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요. 만화가요? 예, 그 만화 원작을 영화로 만든 블레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는데. 일본 영화인가요? 예, 근데 사실 뭐 컨테이전이나 아웃브레이크에 비하면 그렇게 썩 잘 만든 영화라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냥 전염병이 갑자기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네. 나라 시스템이 붕괴되는 재난을 다룬 SF 영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영화화 되지는 않았지만 또 일본 만화 중에 이머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머징 출현? 뭐 이런. 그렇죠. 네. 이 만화가 우리나라 번역판이 나온 게 15년 전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만화를 다시 들춰보다가 깜짝 놀란 게 네. 마치 이 만화 그린 작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나라를 왔다 가서 그린 거 아닌가 싶은 장면이 그 만화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조금 공급이 이제 원활해졌는데 네. 몇 주 전에 왜 공공 마스크 처음 배급 판매 시작할 때 네. 마스크 판매하는 약국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다 떨어져서 오늘 못 판다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장면이 이 만화에 나오더라고요. 약국 앞에 사람들 쫙 줄 서 있고 그 펜 여기 앞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오늘 네. 마스크 품절입니다. 네.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도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긴 작품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잘 설명해 주셨던 BL,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생물 안전도에 대한 설명도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 만화를 보니까 또 잘 설명이 나와 되니까. 있구나. 그러니까 BL4 레벨이 되면 네.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고 치료나 백신도 없기 때문에 네. 외부 유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도의 격리 시설을 하는 건데 제가 알게 된 게 일본에는 BL4 수준의 시설은 있는데 네. 실제로 BL4 수준에 해당되는 병원균이나 이런 거는 연구용으로라도 아예 갖추지 못하게 지역 혹시 모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막 해가지고 그 만화가 나올 당시에는 일본에는 BL4 시설은 있으나 쓸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BL4 시설은 아마 2군데 정도? 사실 BL4로 분리된 게 에볼라하고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사실 발병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BL3 레벨부터는 이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래요. 국가에서 허가를 해야만 BL3 이상 레벨 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네네. BL2 레벨까지는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네.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당국에다가 신고만 하고 우리 BL2 시설이 있다 뭐 이런 있다. 정도.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 미생물학 교실이라는 곳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교실에 BL3 연구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몇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문이 안 열려요. 음압이다 보니까 네. 세게 해야 돼요. 에어샤워 다 하시고 에어샤워도 다 하고 막 이거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이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은 뭐 사실 저는 영화는 워낙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감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사실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바이러스보다는 네. 이렇게 기생충을 다루는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 영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징그럽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네. 연가시라든가 네네, 아니면 요즘에 그 킹덤 같은 것들 그렇죠. 보면은 그 기생충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네. 화면으로 딱 보여주기 좋아서 킹덤은 기생충? 네, 킹덤 2에서 제가 원만 봐서. 나오거든요. 좀비물들이 네. 사실 대부분, 별도의 장르로 형성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작품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좀비물을 우리가 판타지나 이런 걸로 분류하지 않고 SF로 분류하는 이유가 네. 이게 일종의 감염성 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광명병하고 비슷한 형태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물려서 물리면. 실질적인 상처를 통해서 근데 감염되는. 기존에는 네. 모든 좀비는 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매개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킹덤은 기생충. 네, 기생충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다. 그거 그것도 이제 물려서 혈액을 통해서 기생충이 들어가고 네. 그 기생충 빼내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아, 또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또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저 넷플릭스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네. 보니까 그 팬데믹이라는 팬데믹이라는, 이제 다큐인가요? 다큐멘터리 네.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이게 현실에서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그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 실제적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아까 이머징, 네. 그다음 블레임, 그다음에 또 뭐 킹덤, 네. 영가시, 네. 또 그리고 팬데믹. 감기, 예, 감기. 팬데믹. 한국 영화죠. 네. 그 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시는 게 사실은 정신 건강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아닙니다. 좀 경각심을 높이고 그렇죠. 그 아까 그 컨테이전에서 어떤 과학자도 이제 나 하나쯤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 약혼자한테 네, 빨리 하죠. 조용히 주변에 알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와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벌금을 물린다던가.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과학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도 이 인터스텔라를 제작할 당시에도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킵손이라는 박사님을 직접 자문으로 그렇죠. 도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제작 당시에는 사실 이제 수상하시기 전이었는데 전이긴 하죠. 어쨌든 그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를 전문가. 자문가를 모셨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과학적인 소재를 많이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려고 하나요? 아 물론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일수록 네.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자문을 제대로 받는데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네. 감독은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올바른 묘사나 연출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네.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실제 과학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네.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일부러 영화적인 연출이나 변형을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1997년에 나왔던 콘택트라는 영화 네.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너무 재밌게 네. 봤어요. 예. 네. 외계인이 보낸 전파 신호를 포착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저기 잡음인지 아니면 지적인 존재가 보낸 전파 신호인지 그 이제 연구를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헤드폰으로 헤드폰을 이렇게 쓴 듣는 게 모습을 나와요. 보죠. 네. 근데 사실은 사람 귀에 들리는 이게 소리가. 가청 주파수로 날아온 게 주파수가 아닌 아니구나. 거죠. 그러니까 변조된 거를 듣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지만 일반 관객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이해를 와닿을 수 했을지는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연출을 네. 넣은 거죠. 작가님은 또 그거 보시면서 이건 아니야. 아니요, 사실 그 컨택트는 장면 자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열심히 봤던 거고요. 무슨 얘기 해야 되죠? 과학자가 얼마나 고증을 네, 잘 과학적 고증 사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고증을 이제 해서 한다는 건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루틴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영화적 연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면 모든 과학에다 다 통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인터스텔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인터스텔라 내용은 좋아하는데 네. 인터스텔라에서 그 생물학을 다룬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네, 저 부분은 제대로 아마 고증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정란을 가지고 가는데 그 수정란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수정란이 있다고 여배우한테 다 이렇게 착상시킬 근데 수도 500개를요? 500개를.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수정란을 보냈으면 인공자궁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걔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귀찮아서
건너뛴 건지 기차 타기보다 제가 봤을 때 안된 인터스텔라 건지. 영화 자체가 네. 한 3시간 하잖아요. 그것까지 넘어가서 한 5시간 네,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균형이 좀 안 맞을 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화 속 감염병 과학으로 파헤치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 속 외의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왔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었고 끝으로 두 분 좀 오늘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 마디씩 좀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한번. 예. 저는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지금 겪고 있는 고생 때문에라도 네. 일부러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컨테이전이라든가 또 이런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사태, 이 어떤 그 곤란함을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에는 네. 훨씬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각자의 지혜를 영화를 통해서 한번 얻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대껴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운이 장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꼭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이 기회를 통해서 누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는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쨌든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네. 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계속 가르치거든요. 네. 절대 뭐 만지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라. 손 닦아라. 아이들은 어쩌면은 타인이란 존재가 나한테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옮길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존재다. 생각으로 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타인과 계속 부대끼면서 자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돌리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이후에 이 사태가 끝났을 때도 네. 계속해서 이 온라인으로만 가는 걸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룰만 지켜주면 계속해서 우리가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었죠. 사실 저는 이런 재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셔도 좋겠지만 네. 이것도 보시는 동시에 조금 더 따뜻한 것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네, 사랑이 아니더라도 네. 사람이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요즘에 사람에 대해서 사실 타인에 대한 존재가 너무 네. 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명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는 오늘 뭐 그냥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내용까지 얻어가네요. 저는 끝으로 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컨테이전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뭐 연기설을 분석하고 구조 분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 논문 이런 걸 좀 찾아보고 기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사스가 2002년도가 3년도쯤에 나왔을 당시에는 이 사스 바이러스를 연기설 분석하는데도 한 달 걸리고 그다음에 그거의 단백질 구조를 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뭐 이런 걸로 해서 분석하는데 뭐 6개월에서 뭐 1년 이상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그 바이러스를 연기설 분석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구나.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네. 과학의 힘을 좀 믿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소감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과학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을 더 많이 녹여내려고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속에 어떤 과학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면은 더 많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좀 사라져서 많은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나들이도 하고 그다음에 좀 재밌는 일상생활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감염병 과학으로 파헤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